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마이크의 분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좀 뭐랄까 자세하게 설명은 굳이 안 할게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음향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누구나 어느 곳이나 가장 먼저 가리키는 것 중에 하나예요. 마이크의 종류가 무엇인가. 항상 이야기하는 다이나믹 마이크와 컨덴서 마이크의 차이점 등 어, 이거는 어느 교과서나 어느 책이나에서 가장 없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전에 여러 가지 이론, 마이크의 약간 특성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사실은 그런 특성들이 다 마이크마다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것들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징들이 있고 이런 현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작 원리에 대한 분류, 이거는 그냥 책을 그대로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어떤 뭐 숨어진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 책에 너무 친절하게 잘 써 있어요. 그리고 책의 마이크의 특성, 장점과 단점, 이거는 그냥 군더더기 없이 그냥 외우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뭐 그냥 간단하게 이제 저는 이제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부가 설명 정도만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이나믹 마이크를 이야기를 하죠. 동작 원리. 동작 원리에 따라서 마이크는 크게 세 종류로 나누게 됩니다. 사실은 근데 크게 두 종류예요. 저희가 현재 쓰는 마이크는. 이거 이제 잠시만요. 예. 다이나믹 마이크, 컨덴서 마이크,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잘 못 보셨을 리본 마이크가 있는데 다이나믹 마이크는 요런 마이크죠. 가장 유명한 마이크계에 있어서 뭐랄까 전설 같은 마이크죠. 마이크 하면 요 마이크 슈어 SM58입니다. 이건 다른 얘기지만 얼마 전에 그 이벤트로 이게 블랙 에디션이 있어요. 그 슈어 블랙 에디션을 이벤트로 받은 적 있어가지고 지금 고이 모셔놨습니다. 나중에 이벤트로 받은 거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요. 그 슈어에서도 몇십 주년 뭐 해가지고 얼마 전에도 뭐 SM57이랑 58 이렇게 그 한 게 있는데 항상 그 마이크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기념품은 갖고는 싶은데 딱히 또 돈 주고 사기도 애매모호한 뭐 그런 게 있는데 어찌됐건 가장 유명한 마이크예요. 여기 무빙 코일로 해가지고 한마디로 거예요. 여기 이 판이 있어서 간단하게 좀 제가 쉬운 용어로 하게 되면 여기 판이 있어서 소리의 음압을 이 판이 받아들여서 그 진동을 이제 전기 신호로 만들어서 마이크 신호로 만든다. 거기 가장 많이 하는 거죠. 장점이 뭐냐? 습기에 강하다. 그리고 튼튼하다. 저는 이 마이크 다이나믹 마이크 저글링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던져도 혹시 떨어지더라도 전혀 걱정이 안 돼요. 이 마이크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저의 고민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20여 년 전에 샀던 저희 그 SM58 마이크가 안 망가져요. 지금도 지금 25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한마디로 제가 입사하기도 전에 샀던 이 마이크들이 안 망가져서 지금도 계속 쓰고 있어요. 안타깝 거보다 그만큼 튼튼하다는 거예요. 뭐 약간 찌그러졌잖아요. 뭐 넘어지고 찌그러지고 떨어져도 전혀 별로 걱정이 안 돼요. 그냥 떨어지면 주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습기에 강하고 이전에도 그 이야기했죠. 큰 음압에 강해요. 그래서 장점은 큰 소리 내도 괜찮은데 어찌됐건 컨덴서 마이크에 비해서는 약간 덜 예민하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쓰기 제일 좋다. 흔히 노래방 마이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노래방에서 마이크를 했을 때 이렇게 가까이서 불러야지 이 마이크는 좀 떨어져 있으면 수음을 많이 못합니다. 직접 힘을 가해야 되는 마이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머지 설명은 거기 있는 대로 하시면 되고 뭐 몇 가지 이론도 있죠. 뭐 지향성 관련된 건 뭐 이후 얘기했겠지만 뭐 지향성 관련돼서 하기 위한 어떤 뭐 그 구조도 있고 여러 가지 구조가 있는 그냥 단순한 마이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상대적으로 컨덴서 마이크에 비해서 좀 쌉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SM58이 있고요. 여기 스위치가 있는데 이건 뭐 그 나중에 모델명 보면은 58S라고 적혀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스위치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공연장에서는 스위치 없는 모델을 씁니다. 왜냐면은 그 공연하다가 이제 특히 유선 마이크 같은 경우는 연주자가 뭐 건드려 가지고 꺼버리게 되면 작동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공연장에서는 마이크 스위치가 없는 모델을 많이 쓰고 저희 같은 경우도 사회자용 마이크나 강의용 마이크에는 스위치 있는 걸 쓰는데 그 외에는 스위치 있는 걸 안 씁니다. 그 다음에 있는 거는 이제 그건 그 컨덴서 마이크죠.
제가 지금 주로 지금 강의 때 쓰고 있는, 살짝 보일런가 모르겠지만, 예, 그 AKG C414, 예, 전설적인 모델이죠. 이것 같은 경우에 숨이 되게 잘 돼요.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리가 잘 전달되고, 이런 사각 미세한 소리도 잘 받아들이죠. 하지만 너무 큰 음압은 다이나믹 마이크에 비해 덜 그 수음을 하죠. 너무 민감하다 보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 진동판 사이에 미세하게 전류를 보내는 거죠. 미세하게 전류를 보내서 진동판으로 오는 그 소리의 음압을, 그걸 울리는 그 진동을 전기로 받아들여서 소리로 내보내는데, 저거랑 다이나믹 마이크랑 비슷한 것 같지만 틀립니다. 저거는 진동판에 직접 울림을 통해 가지고, 울리는 그 힘을 통해 가지고 한다면, 얘는 판에 입력되는 그 소리의 진동을 전기로 느끼면서 가는 거죠. 속도 자체가, 저건 직접 움직여야 되고, 이거는 전기 신호가 바로 변형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민감한 거죠. 그래서 다이나믹 마이크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비쌉니다. 이거는 뭐 C414만 하더라도 한 100만 원대 중간되고, 이런 687도 명기라고 할 수 있는데, 저것도 옛날에는 막 8, 900까지 갔다가 지금은 뭐 한 5, 600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뭐 물론 올드 버전이랑 뭐 새로운 버전이 좀 계속 복각해 나오고 있긴 한데, 다만 단점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충격이 약합니다. 민감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공연할 때 잘 안 써요. 뭐 C414는 약간 공연장에서는 약간 좀 편하게 쓰는, 150 정도는 좀 편하게 쓰는 것 같아서, 저희는 좀 아끼지만 편하게 쓰는 곳에서는 좀 그냥 일반적인 행사 때 쓰긴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무대 크루, 그러니까 무대에서 저희 마이크를 받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관리해줄 사람이 없으면 저는 컨덴서 마이크를 잘 안 써요. 왜냐면 막 지나가다 실수로 넘어지게 되면, 이건 그냥 뚝 넘어지면 그냥 그날로 이제 그 생명이 끝날 수 있는 마이크이기 때문에, 복잡하거나 이런 데서는 저는 주로 안 쓰고, 그냥 녹음용이나 아니면 특히 클래식 이런 거 할 때만 가끔 씁니다. 예. 단점은 습기에 약한 거죠. 좀 한마디로 약간 새침대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 이런 머슴 스타일, 이런 새침대기 스타일, 하지만 세밀해 가지고 그 민감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이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사실은 책에 잘 써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리본 마이크인데, 이건 약간 구형 모델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그 약간 대표적인 마이크가 있었는데, 한마디로 이제 리본 모양의 이제 알루미늄 그 판이 있어서, 거기에 들어오는 그 진동을 그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거죠. 리본 마이크는 저도 제가 레코딩 쪽은 사실 잘 없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도 리본 마이크로 공연을 한 2번인가 3번밖에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좀 희귀하기도 하고, 공연장에서 라이브로는 잘 안 쓰는 마이크이기도 하고, 또 녹음실에서도 사실은 좀 이게 그 고가기도 하면서, 그러니까 고가인 이유는 아무래도 약간 민감하고 약간 약하기 때문에, 그런 그러니까 수요가 별로 없어가지고 잘 안 만드는 것 같기도 해요. 뭐 그리고 음색이 너무 화려할 너무 막 퀄리티가 좋다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약간 특색 있는 음색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컨덴서보다 뭐 더 우월한 거 정도는 아니다 보니까, 보편적으로 컨덴서를 많이 쓰고, 리본 마이크는 그냥 어떤 그 취향, 그 독특한 취향 때문에 쓰시는 분이 일부 있지만 대중적이지는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리본 모양의 알루미늄 판이 이런 식으로 생긴 다이어프램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떤 그 클래식 기타 공연 때 이 마이크를 직접 그 공연팀이 갖고 와서 쓰는 걸 봤는데,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느낌 괜찮다, 좋다라고 하는데, 상대적으로 관리가 컨덴서 마이크보다도 더 관리하기 좀 힘들어요. 좀 습기나 이런 것들에 민감하다 보니까, 뭐 저희 입장에서는 굳이 저 관리하기 힘든 거를 살 필요는 없다 보니까, 일반적인 분들은 안 사시고, 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뭐랄까, 녹음실에서, 그것도 일부에서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건 크게는 다이나믹 마이크랑 컨덴서 마이크를 거의 주로 쓰고, 이 리본 마이크 같은 경우는 그냥 있다 정도라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마이크 외에 한 2가지 종류의 마이크가 있어요. 이건 앞전 방식의 마이크예요. 그러니까 앞전 방식이 뭐냐면, 요거 방식도 있고 약간 크리스탈로 된 앞전 방식도 있긴 하거든요. 일단은 장점은
방수가 돼요. 한마디로 뭐랄까, 이건 진동을 진짜 이 판으로 받아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하다 보니까 그냥 그 주로 용도는 이제 이런 기타 같은 거 있잖아요. 기타 같은 저런 데다 부착해가지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일반 마이크처럼 뭐 공기의 중에 있는 소리를 받는다기보다는 이 자체가 그냥 진동판이에요. 그리고 요거 말고 이제 다른 모양으로 하는 그 크리스탈로 된 앞전 마이크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이거 자체가 그 이건 약간 금속이긴 한데 크리스탈 앞전 마이크 같은 경우는 아예 방수가 잘 되다 보니까 수중 마이크로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이진 않은데 이런 앞전 마이크도 있다. 압력을 느껴서 그거를 소리로 변동하는 그냥 직접 그 압력을 받는 앞전 마이크도 있고, 요거 같은 경우가 이제 카본 마이크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에디슨 시절에 만들었던 마이크예요. 뭐 이게 카본 마이크라고 했을 때 이제 그 주제가 이제 그 카본이죠. 그 뭐냐 그 석탄, 한마디로 석탄 그 탄소 요런 걸로 해가지고 그 소리를 받아서 그 뭐랄까 재생하는 마이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컨덴서 마이크나 이런 그 기본적인 마이크의 약간 시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옛날에 썼던 거 80년 1900이 아니다. 1800년도 후반 쪽에 어떤 육성이나 이제 연설을 할 때 주로 이런 마이크를 사용을 했었죠. 그때 소리를 들어보시게 되면 약간의 빈티지한 느낌이 있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그 뭐 가성비가 좋은 마이크긴 한데 전체적인 다이나믹 레인지가 좀 좁고 약간 그 SMB 노이즈가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옛날 마이크 보시니까 노이즈 지직거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생기기도 하고, 카본이 어찌됐건 그 간단히 석탄인 거죠. 탄소다 보니까 충격이나 이런 거 받았을 때 노이즈 및 파손 위험이 좀 큰 거죠. 좀 깨지거나 이제 이런 운영상의 약간 그런 관리 차원에서 여러 가지 힘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장되고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크 작동 원리에 대한 분류가 이렇게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제가 이거는 좀 부가적인 설명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설명을 하지 않을 정도로 너무 많고 너무 그러니까 좀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부가적인 설명을 통해 가지고 뭐랄까 사겸 그러니까 개인적인 이야기 많이 하면 할수록 오히려 헷갈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넘어가는 거지, 이게 중요하지 않다가 아닙니다. 시험 문제로 나온다 그러면은 리본 마이크, 그러니까 리본 마이크 뭐 앞전 마이크는 카본 마이크 혹시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런 마이크의 약간 특징들, 그냥 그것들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사실 그런 게 나올 가능성은 작긴 하지만 그렇다는 것과 컨덴서 마이크와 다이나믹 마이크의 장단점 이런 거 정도 나오는데, 사실 이거 너무 기본이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기본이기 때문에 이게 나올까 싶을 정도긴 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차이점에 대해서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이거는 뭐 그 가나다에 따지면은 가나나 정도에 될 정도로 그 음향의 가장 기본적인 이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서 이 정도로 넘어간 걸 가고, 그냥 책을 보시고 뭐 문제가 나온다면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컨덴서 마이크에 어떤 그림을 그려준 다음에 다음 여기 뭐 딱 그 네모칸 만들어 놓고 이 칸에 들어갈 것은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진동판인지 보호글인지 뭐 이 정도 나오면 나올까? 옛날에 이런 비슷한 문제 나온 적이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냥 이거 그냥 책 내용을 그냥 외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